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오랜만에 녹음을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매번 하게 되네요. 네, 저희가 저번에 네, 인터뷰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지용 교수님과 인터뷰를 재밌게 해봤고요. 서울에서 한 녹음이고 네. 여기서 녹음하는 거는 뭐 한 달 반만 아닌. 네, 포항에서 녹음하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네요. 모두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새 시국인지라. 건강이 제일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공상님은 어떻게 어떻게 지내는지. 지내고 계신가요? 어떻게 대응하고 지냈는지. 계신가요? 네, 사실 뭐 이렇다 할 특별한 생각이 없고 네, 그냥 평소처럼 살았어요. 네. 음, 그래서 사실 평소에도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거 그런 거를 막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어서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긴 했는데 그렇게 막 요즘 피해야 할 곳이 뭐 예를 들어 교회, 네, 영화관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근데 뭐 식당 가면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의 저희 한 테이블만 이제 모여가지고 술 먹고 친구들이랑 만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뭐 걱정이 안 되는. 아, 네, 오히려 그렇겠네요. 네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네, 네, 술집을 가도 사람이 없고 뭐 식당을 가도 사람이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드실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되게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뭐 트럼프가 미국인들에게 뭐 돈을 다 나눠주겠다, 1,000조를 쓰겠다 예산을, 아, 그런 정책을 이제 과연 내놨다라고 천조국이군요. 그렇죠. 과연 천주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정책들이 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기본소득 뭐 이런 게 네네네. 논의가 되는 것 같긴 네, 하더라고요. 재난소득이라고 하던가요? 재난기본소득? 네, 가지고 그거를 자영업자에게만 줄 거냐 아니면은 네, 대구 경북 사람들에게만 줄 거냐 다 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구 경북은 뭐 긴급 지원 뭐 이런 거는 이미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그렇죠. 지금 네, 며칠 전에 그 재난 특별 지역이라고 네, 하나요? 네네, 선포돼가지고. 선포가 됐죠. 네. 그런데 포항은 포함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포항은 또 포함이 아닌가요? 네, 대구랑 경북의 세 개 도시만 이렇게 해당이 된대요. 그 청도랑 뭐 그런 거만 돼가지고. 정도. 네. 그 포항이 지금 확진자가 30 몇 명인가요? 한 40에서 1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계속 문자가 오잖아요. 엊그저께 네. 확진자가 포항시청 분인데 시청에서 일하시는. 네, 공무원 아, 분인데 네. 또 하필이면 저희 부서랑 연관이 많은 곳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포항시청에 보면 층마다 부서가 이제 다르게 있는데 딱 이제 저희가 자주 방문하는 층이어가지고 근데 다행히 뭐 요즘은 최근 들어 방문한 적은 없어가지고 뭐 영향은 없었는데 다행이네요. 네. 어쨌든 뭐 워낙에 요새는 확진자가 많으니까 사실 뭐 다 피해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증가율이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우리나라에 사는 게 그나마 안심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 들긴 해요. 그러니까 그 어제까지에서 5일 동안 확진자 수가 두 자리까지 증가율이 뭐 증가 추세가 폭이? 두 자리까지 네. 떨어졌다가 어제였나 또 세 자리로 올라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계속 근데 전염되는 양상을 보면은 네. 대부분이 교회나 뭐 좁은 그 근무지, 네. 사람들이 많고 네. 그 좁은 근무지, 예를 들어 그
구로에 있는 콜센터가 그랬죠. 네. 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단 감염을 좀 점차 좀 억제를 하면은 사람들이 좀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집단 감염을 좀 억제를 하면은 좀 빠르게 없앨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콜센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저소득, 좀 열악한 직장, 뭐 그렇죠. 이런 쪽이랑 연관이 돼서 더 안타까웠고, 사실 저는 이제 요 2주 정도를 그 교대 재택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A팀, B팀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한 팀은 재택근무하고 네, 한 팀은 출근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팀원 중에 하나가 확진자가 나와도 반은 팀 업무가 마비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봤는데 뭐 나름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 다음 주부터는 그냥 계속 출근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없는 직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럴 때 오히려 더 바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더 이제 이제 위생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힘드실 거고. 지금 또 배달 업무 하시는 분들도 지금 엄청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쿠팡에서 한 분 네, 돌아가시고 네, 그랬잖아요. 과로사로 네. 돌아가시는 분들도 나오고 네. 그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집에 아이가 있으면 재택근무가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출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육아 이제 지금 휴교가 길어지면서 애들을 봐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는 또 대부분이 여성이죠. 네, 이런 분들도 생기고. 지금 어린아이 장난감이 그렇게 불티나게 팔린대요. 그래야겠다. 애들 놀아주느라고. 그러니까 네, 그 진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맞아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좀 이런 위기 상황에 특히 취약한 계층이나 뭐 이런 부분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편하게 지내고 있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페이스북 보니까 온통 그 사이버 강의 들은 썰, 재택근무한 썰 이런 썰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사이버 강의 듣는데 네, 누가 방송 그 강의를 켜놓고 네. 그게 줌으로 하는 뭐 몇 대 명 강의였나 봐요. 근데 그걸 롤을 했다. 마이크를 안 켜놓고 했더라. 안 꺼놓고, 네네네. 네, 마이크를 안 꺼놓고 했더라. 막 네. 이런 얘기도 있고. 아이고, 그리고 어떡해. 또 재택근무를 하는데 자기는 일이 너무 잘 된다. 집에서 일이 너무 잘 된다. 네. 특히 자기 팀장이 너무 꼰대 같대요. 막 집에서도 일을 하는데 집에서도 양복을 입고 하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화상회의니까 네. 자기는 위에만 양복을 입고 바지는 추링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안 있어가지고 한 명이 그걸 들켜가지고 아이고. 팀장이 다 일어나 보세요 했는데 한 명 빼고 다 추리닝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사회가 달라지니까 참 재밌는 일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거 너무하네요. 저는 재택근무할 때 가장 편했던 게 일단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화장을 안 해도 되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화장을 아침에 저는 이렇게 좀 아주 풀 메이크업을 하는 편은 아닌데 가장 최소화만 하거든요. 네. 가장 최소화만 하는데도 30분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와서 또 지우는데도 또 30분이 걸려요. 그러면은 그니까 매일 1시간씩을 내가 굳이 이런 거죠. 산을 굳이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가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왜 지울 건데 이거를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네. 어쨌든 저는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재택은. 그리고 맞아요. 재택근무가 네.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것도 뭐 집에 제대로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뭐 가능한 거겠죠? 저는 뭐 공부를 하는데 뭐 장소가 네.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아, 항상 집에서 해왔어서 그렇게 하긴. 달라지는 건 못 느꼈는데 그러네요. 또 들어보니까 웹캠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가격이 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허허. 화상회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유럽은 엄청 심각하죠. 지금 아주 난리가 났죠. 네. 아니 이게 처음에는 이제 아시아 쪽이 난리였잖아요. 네.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만 이렇게 되니까 저쪽 이제 유럽이나 미국 뭐 이런 쪽은 좀 강 건너 불 구경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쪽으로도 이렇게 많이 퍼질 줄은 몰랐네요. 근데 정말 이게 바이러스가 살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 그러니까 퍼지고 생존하고 어떤 우점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 얘기가 있는 게, 유럽이요? 아니요, 지금의 우리, 지구가요? 예, 지구가, 왜냐하면 인간이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쵸. 비행기, 기차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이 막 아주 먼 공간을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륙을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아주 손쉽게. 사실 그런 교통수단이 없었다면 바이러스가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을 건너가는데 한 몇 달 아니면 1년 뭐 몇 년이 걸렸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던가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이제 여러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무역도 많이 하고 뭐 직장 출퇴근도 하고 뭐 이러니까 더더욱 그런 양상이 심해진 것 같아요. 네. 그 유전체를 분석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의 유전체를 분석하면은 그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한테 옮겨질 때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원래 중국에서 퍼진 바이러스와 얼마나 변이가 일어났는가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 바이러스가 언제쯤에 여기에 들어왔겠다 이런 걸 추측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이미 오래전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뭐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국경을 다 넘나들면서 전파가 다 되고 있어가지고 네. 뭐 바이러스가 다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바이러스는 이탈리아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실은 독일에서 온 거래요. 독일에서 수입이 됐다가 그거를 이탈리아에서 다시 독일로 역수출을 한 거라고 합니다, 지금. 하하. 그리고 또 그 이란에서 퍼진 바이러스도 유럽에 있는 바이러스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고, 또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가 단 한 번 침입에 의해서 퍼진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다 연구가 가능하군요. 그 사실은 생물학 연구할 때 왜 우리가 예를 들면 침팬지랑 얼마나 가까운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조상으로부터 얼마나 오래전에 갈라져 나왔는가 뭐 이런 거를 검사를 할 때 그런 식의 유전자 변이 검사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변이가 많이 일어났을수록 더 오래전에 갈라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세대가 짧으니까 그런 변이가 빨리 일어나고 또 더 누적되고, 그래서 그런 분석을 벌써 할 수 있게 되었나 봐요. 네. 그렇죠. 네. 재밌네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캘리포니아 쪽이나 아니면은 저기 워싱턴 쪽의 바이러스를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미 변이가 상당히 많이 다 진행이 되어 있고 다 다른 바이러스가 검출이 된다는 거를 보면은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워싱턴에서만 10,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이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확진은 되지 않았지만. 검사를 안 하니까 모를 네, 뿐이고. 네. 변이가 이미 다 많이 진행되어 있다는 건 이미 이렇게 전파됐다 저렇게 전파됐다 이미 다 되었다는 거죠. 깜짝이야. 네. 죄송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지인들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뭐 사재기 같은 거 그렇게 뭐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직. 라면은 좀 없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저기 그래요? 마트에 가보니까 라면이 평소에는 있던 것들이 다 없더라고요. 몇 개 좀 마이너한 애들 빼고는. 네. 근데 그게 약간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 않나요? 아닌가?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쌀 같은 건 있잖아요. 그죠. 쌀 같은 것도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가니까 사가는 건지 뭐 어떤 뭐 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집에 계속 있으면서 밥을 해야 되는데 해먹기 귀찮으니까 라면을 사는 거겠죠? 근데 식당을 가기는 네, 좀 그러니까. 네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냉동식품 뭐 이런 약간 비상용 뭐 이런 생필품 뭐 이런 것들이 다 없대요. 그 마트를 가면. 그래서 약간 휴지. 네, 휴지가 그렇게 사재기가 많이 된다고. 휴지는 약간 제 일본에서 네. 그러니까 이 사태의 초반에 일본에서 휴지를 사재기 한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무슨 심리인가? 뭐 이런 이제 글을 봤는데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3.11 동일본 대지진 있었을 때 그때 휴지가 없어가지고 휴지가 많이 모자라가지고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휴지를 많이 사재기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치면은 두루마리 휴지는 막 사재기를 하는데 각 티슈는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뭔가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하는 건지 그리고 하여튼 굉장히 부피가 크고 뭐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한 게 있던데 맞아. 부피가 네. 크고 가격이 싸고 또 들고 다니기도 쉽고 그래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를 사람들이 가져가다 보니까 그게 사재기가 되었다. 네, 뭐 이렇게 그리고 되지 부피가 않았을까? 크니까 이게 없어지면 또 티가 많이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더 불안하니까 또 사게 네. 되고. 또 그 유통업체 이거는 또 뭐 어디서 그냥 주워 들은 건데 네. 진이가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유통업체에서는 남은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제품이 있는 곳까지 다 휴지를 갖다 놨다 막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일본 얘기, 그냥 일본의 얘기라고 음, 생각했는데, 미국이랑 유럽도 그렇다는 걸 듣고는, 아, 이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휴지 중요할 수 있죠. 네, 뭐, 중요할 수도 있죠. 네. 아무튼, 그러네요. 어쨌든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좀 상황이 더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바이러스 자체는 그러니까 물론 나이 드신 분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심각하지만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뭐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 뭐 이런 바이러스는 아니니까 그,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네. 때는 사회적인 약간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 왜 서로 조심하게 되잖아요. 네. 조심하게 되고 마스크를 꼭 껴야 되고 근데 마스크를 안 구하면 불안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사재기 막 이런 것까지 있으면 그런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오히려 독이 좀 네, 되지 않을까. 해로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우리가 기저질환이 조심을 해야 있는 되니까. 분들이 좀 네. 많고,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모두가 조심을 해야 사실은 그쵸. 그 약간 집단 면역이라고 그렇죠. 하나요? 그렇죠. 이 안전한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감수를 해야겠죠. 네. 영국에서는 거기도 이제 우리나라의 질병본부처럼 거기도 뭐 통제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추측하기로는 네. 이 사태를 가만히 놔두면은 노인이 30만 명이 죽을 것이다. 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어. 그래서 영국에서는 원래 일본이랑 비슷하게 그냥 놔두자. 네. 잠잠해질 때까지 놔두자. 안 그래도 영국에 누가 그 정부에 높으신 네, 보리스 분이 총리였나요? 총리였나? 뭐 과학 고문이었나?가 이제 60%의 이제 국민들이 걸렸다가 나으면 뭐 될 것이다. 뭐 이런 그렇죠. 그 얘기를 집단 면역 뭐 그런 네. 소리 했잖아요. 그 집단 면역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게 근데 그냥 집단 면역이라고 그 네. 언급을 한 걸로 제가 아, 알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네. 약간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약간 비웃음거리가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역학하시는 분들이 통계를 때려 보니까 가만히 두면은 노인이 30만 명이 죽는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공격적으로 좀 확진자를 잡아내려고 이제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프레스 타임 할 때,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랑 질의응답 할 때 저번에 봤더니, 그러니까 그 단계로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확진자 지금 동선을 다 공개를 하고 일일이 관리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뭔가 그냥 걸려도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낫는 거를 그냥 놔두는 그러니까 일일이 관리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환자가 발생을 네네네. 네. 해서 그렇게 하는
그 스텝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언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기자들이 묻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고려는 하지만 이제 상황을 보고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좀 공격적으로 해서 좀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니까 네. 아직까지는 좀 이 기세를 좀 이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네. 근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그 특정 종교 때문에 좀 많이 폭발적으로 퍼졌죠. 증가한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종교의 신도들을 조사를 하는 게 거의 끝났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크게 보면은 이게 팬데믹의 그냥 시작일 뿐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냥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건 허수인 거고 사실은 앞으로 더 이제 꾸준히 더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저런 정보들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경제도 아주 심각하죠. 네. 네. 연이어 폭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지금이 살 때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뭐 네. 개인 투자자들이 네. 거의 뭐 조 단위로 그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떨어지는 거 보면 왜냐면 외국인이랑 네. 저기 누구야 기관에서는 다 팔아치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잽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약간 그렇죠. 네. 네.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경우 개인 개미들이 다 손해를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살까라고 생각했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이게 언제까지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오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근데 그럴 네. 거면은 그냥 옛날부터 사고 묵혀두는 게 맞지. 뭐 굳이 시국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발상 아닐까요? 단타를 칠 때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단타 근데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단타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먼 미래를 본다 이런 거는 네.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시국과 상관없이 하는 근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저는 그런 거죠. 이제 증시 전체의 그 경기 전체의 흐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잘 살 것이다. 그거는 생각하면? 이제 지금 시국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언제 사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렇긴 한데 이제 지금 특히 쌀 때니까 네. 얼마나 더 떨어질 줄 알고요. 뭐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단타를 하시려면 제 생각에는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오르막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왜 근데- 저는 사실 보면서 왜 그렇게 사 모으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그러니까 주식을 왜 저렇게 사 모을까? 그러니까 좀 오래 들고 있으려고 사는 거겠죠. 그럴까요?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뭐 할인이다 이게. 그쵸. 네, 그런 거죠. 스팀에서 할인하는 것처럼. 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 줄 알고. 네, 저는 근데 또 전 주변에서 주식하다가 망한 사람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저 같은 그냥 초짜는. 이게 사태가 왜냐하면, 거의 네. 뭐 12월 올해 계속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 주식이 뭐 미래에 오르는 게 아니라 아예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긴 파산하는 회사가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 건데.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약간 주식은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생각을 다른 사람들도 다 하겠지?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못 버는 거겠지? 뭐 이런 생각을 그쵸.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인터넷에 짤이 있더라고요. 네. 그 어떤 아주머니가 그 TV에 나온 거였는데 네. 아주머니가 주식을 엄청 잘하나 봐요. 네. 주식 어떻게 하세요? 하니까 저는 감으로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으로 찍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그 투자자들 간의 눈치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폭탄 네. 놀리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거한 눈치 게임이라서 네. 또 이제 누가 마지막에 들고 있느냐. 그쵸. 그것도 네. 그렇고 정보에 따라서도 엄청 좌우가 그쵸. 되는 건데 사실 내부자 정보라던가 기업 정보 같은 거는 일반인은 이제 알기 훨씬 어렵죠. 늦게 알 수밖에 없으니까 뭐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죠. 뭐 저희가 어쩌다가 이런 얘기까지 어쨌든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 그 네. 기저질환하는 거 그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중국에서는 이제 7만 명 환자에 대해서 다 임상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발간을 했대요. 네. 그래서 요거를 혹시 켜주시겠어요? 보니까 기저질환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지에 따라서 뭐 사망률을 다 치명률을 다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더 내려주세요. 그래서 전체 2.3%고 그러니까 전체 사망률이 2.3%인데 네. 중환자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50%까지 올라가고 더. 그리고 또 더 내려주시면은 네, 그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은 10.5%, 당뇨병 환자인 경우에는 7.3%, 만성호흡기 질환자의 경우에도 6.3%, 고혈압 환자가 6%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 합병증으로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어떤 뭐 암이 있든 간에 어떤 질환이 있든 간에 음.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는 거겠죠. 네. 아무쪼록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금물 분무기. 제가 이거를 네. 경험을 했어요. 소금물 분무기를. 경험을 했다고요? 네. 언제요? 제가 얼마 전에 집을 보러 갔거든요. 네. 집을 보러 갔는데 사실 이 시국에 이제 네. 집을 보러 다니면 이제 뭔가 외부인이 방문을 하니까 좀 예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스크 쓰고 이제 손 소독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집주인분이 잠시 이것 좀 뿌려도 될까요? 막 이러면서 뿌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강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소금물 이라서 해롭지 않다. 이게 흡입독성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물이 어떻게 소독이 되지? 이러면서 되게 미심쩍었지만 차마 이제 얘기는 못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소금물이 아니고 전해수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전해수가 찾아보니까 약한 소금물을 전기분해를 하면 이게 염산이 있잖아요. NaCl이니까 나트륨과 이제 염소가 있는데 네. 그러면 염소가 이제 분해되면은 이제 락스가 되는 거예요. 약한 락스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소독 효과가 약간 있는데 약한 락스일 뿐이지 락스니까 사실 이게 흡입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걸 뿌려서 괜찮다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이제 그 안전하다는 그 신화가 많이 퍼져 있어요. 그 전해수는. 근데 어쨌든 간에 저기는 그냥 소금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해수가 좀 와전된 게 저 소금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CL이 들어있긴 하지만 소금물은 소금물일 근데 뿐이죠. 네. 엄청 그 농도가 낮지 않을까요? 그 전에 그 전기 분해를 네, 그래서 한다고 농도가 가정해서. 낮아서 이제 안전하다. 그러니까 라는 근데 식으로 홍보를 해요. 그렇게 하면은 소독의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소독의 효과도 훨씬 덜 하겠죠.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네. 인체에 해로운 정도와 소독의 효과적인 정도는 서로 비례하잖아요. 그렇죠. 필요할 수밖에 세균에게 없죠. 강력하면은 사람에게도 강력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유한락스에서 올린 그 글 맞아요. 생각나네요. 그 게시글이 네. 진짜 잘 썼다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것도 참. 그거는 이제 네. 뭐 저희가 링크를 네. 저희 방송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제 이 바이러스 치료제는 없는가 뭐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신약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임상 1상, 2상, 3상 동물 실험부터 겹쳐가지고 이제 인간에게 테스트하고 이런 걸 다 통과를 해야 이제 신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신약이라는 게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사실 이 신약을 만드는데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네, 이 약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만큼 성능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서 접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먹는 신약 중에는 그렇게 하이테크로 만든 거라기보다는 약간 민간요법으로 옛날부터 먹던 약초라든가 이런 거에서 추출한 성분 있잖아요. 그런 성분들은 사실 인간이 먹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게 민간에서 좀 검증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인간이 먹어도 해가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약이 된 경우가 뭐 예를 들면 타이레놀 같은 거 있잖아요. 아세트 아미노펜 같은 게 그런 거고, 좀 하이테크로 만드는 경우에는 상당히 성공률도 낮고, 그 다음에 개발도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사실 치료제가 그렇게 빨리 나올 거라는 예상은 하기 힘들고, 대신에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던 약품들은 그런 임상 실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뭐 아주 안 하진 않겠지만은 조금 그 안정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패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훨씬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통은 그 HIV 치료제를 쓴다고 하던데요, 요즘은? 네, 그래서 리포포징 의약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약품들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항바이러스제를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HIV, 뭐 C형 간염, 독감, 에볼라 뭐 이런 거에 투여했던 약물 정보를 활용을 해서 좀 과학자들이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말씀하신 대로 HIV 치료제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HIV가 에이즈 원인 이제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사실 에이즈 환자들이 상당히 차별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어렵게 이제 사는데, 그 HIV 환자들을 위해서 개발한 약품이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은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오늘 코로나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저희 작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작품 이게 이거군요. 그 목록이 있는데, 네. 목록이 이게 네. 아닌데요. 그 목록에 뭐 그 여러 가지 작품이 있는데요. 네. 그 목록 링크를 제가 뭐 어디서 홀라당 까먹어가지고 네. 기억을 못하겠고, 저기 작품 목록을 제가 써놨거든요. 네. 그 기억나는 거를. 네. 28일 후랑 그쵸. 감기. 전염병 관련해서 네. 여러분들이 뭐 보실 수 있는 그런 네. 영화가 28일 후랑 28일 후는 좀비 영화죠. 그쵸. 네. 좀비 영화고 상당히 명작으로. 네, 좀비 영화 네. 중에서는 좀 뭐 시초격인 영화로 불리는 것 좀비의 같아요. 시초는 아니죠. 그래요? 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제가 좀비의 시초 영화를 봤거든요, 얼마 전에. 아,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새벽, 뭐지? 새벽의 저주? 로메오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방해. 네. 이게 시체들의 새벽이라는 그 후속작이 있어가지고 제가 헷갈렸네요. 이 영화가 그 좀비 영화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좀비라는 개념 자체는 뭐 부두교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옛날부터 좀 있긴 있었는데, 이 좀비를 영화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건 이분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로메오 감독의 부고 소식을 정하는 그 기사를 제가 요즘 일본어 번역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하게 돼가지고 선생님께서 이 글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보라고 하셔가지고 봤는데 무섭지 않던가요? 아니요, 전혀 안 무섭고요. 아, 그래요? 아주 옛날 영화입니다. 80년대인가 70년대인가 하여튼 아주 옛날 영화고요. 그래서 그 어떤 뭐
그래픽 효과, 컴퓨터 그래픽 뭐 이런 거 거의 없고요. 그냥 이제 좀비도 아주 어슬렁어슬렁 뭐 이런 68년이네요. 68년도에 네 제작된 영화인데 무섭다기보다는 좀 사회풍자적인 성격이 강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좀비 영화도 SF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언제 한번 다뤄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사회풍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주인공이 흑인이에요. 그 옛날에 68년 당시에 아주 흔하지 않은 건데 이제 굳이 흑인을 이제 주인공으로 내세웠고 또 후속작에서는 또 이제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농성을 하면서 어떤 소비 지상주의를 좀 비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사회의 문제 의식을 좀 투영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 1편에서는 이 좀비가 나타난 이유가 네. 뭐라고 나오냐면 방사능으로 나오거든요. 어떤 우주 개발을 해가지고 우주선이 뭐 어떻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이상한 방사선이 나와가지고 그게 사람들을 이제 그 죽은 자들을 좀비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핵 전쟁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비판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이러저러한 뭐 나름 그렇군요. 재밌는 네 약간 이게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화제가 되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28일 후는 안 봤는데 네. 28주 후는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게 후속작인가요? 네네네. 네. 후속작인데 너무 어릴 때 봐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음, 그냥 평범한 공포 영화, 좀비 공포 영화였다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네. 스토리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감기, 네. 우리나라 영화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좀 혹평? 그러니까 좀 네, 사람들이 이거는 그렇게 잘 만든 영화가 아니다라는 네네. 얘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안 보긴 했는데 뭐 또 지금 시점에 보면은 뭐 나름 그 잘 고증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봤어요. 네. 그리고 또 꼽히는 영화가 그 뭐 월드워 Z도 꼽히더라고요. 월드 워 Z는 네, 좀비 영화죠. 네. 영화고 소설 원작인데 그거는 이제 그 좀비들이 아픈 사람을 뭐 안 물더라.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주인공이 발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좀비를 물리친다 이 결말이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 극장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 네. 결말에서 그 좀비들이 막 오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감기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같은 걸 몸에다 이렇게 주사를 해놓으니까 좀비들이 다 피해가더라. 이런 거를 발견하는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남냐면 어떤 아마도 치료약을 찾기 위해서였나 보죠. 그래서 어떤 연구실에 이제 네네. 사람들이 WHO 실수한 네. 아닌가요? 그럴 것 같지는 않긴 한데 네. WHO의 무슨 연구실을 찾아가는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WHO까지 가가지고 거기가 뭐 A동, B동이 있는데 사람들은 네네 A동에 있고 맞아요. 네, 연구실이 B동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연구실로 갔더니 그 연구자들이 좀비가 돼가지고 네네. 거기서 막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생 같다 막 이런 생각 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나는 전설이다. 이것도 네, 유명한 영화죠. 네, 나는 전설이다. 그 윌 스미스 나오는 네. 영화고 이것도 소설이 원작이고 네. 어, 이것도 결말이 두 개 있는 영화죠. 감독판이 있고 그런가요? 네, 감독판이 있고 네, 또 그 공개된 그 극장판이 또 있고 네, 극장판에서는 그 결말이 좀 달라요. 결말이 그 뱀파이어 같은 애들 그 누구를 납치하잖아요. 네, 그래서 걔가 뭐 걔 몸에서 백신을 뽑잖아요. 그런데 극장판에서는 그냥 도망가고 끝나잖아요. 주인공이랑 그 뱀파이어를 데리고 뱀파이어가 치료가 되나 아마 그럴 거예요. 뱀파이어가 뭐 항체가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걔네를 데리고 끝나는 장면인데 감독판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 뱀파이어가 이제 몰려와요. 그래서 유리창에다가 하트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뭐냐면은 너가 갖고 있는 그 뱀파이어가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돌려달라 이래요. 그래가지고 네. 윌 스미스가 뱀파이어를 놔주면서 끝나요. 아, 완전히 다릅니다, 결말이. 전 두 번째 결말을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 나는 전설이다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이탈리아가 지금 코로나가 아주 기승을 부려서 심각한 상태인데 지금 다 이동 제한령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관광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흘 정도 지났더니 자연이 되돌아왔어요. 라고 하면서 멧돼지라던가 뭐 돌고래. 돌고래, 막 운하에 돌고래가 오고 뭐 오리가 이제 연못에서 헤엄을 치고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나는 자선이다 보면은 그 숲이만 이제 뒤덮죠? 그렇죠. 사람들이 없으니까 도시가 빠르게 녹지화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막 야생 동물들도 막 오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생각났어요. 여기 그래. 우리가 그녀에게 빌어먹을 기회를 주면 자연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네요. 저도 이거 보면서 아 설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가 인류를 진짜 뭐 좀 죽이기 위해서 인류라는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풀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의도적인 건 아니겠지만 네. 누군가 절대자가 있어서 뭐 의도적으로 한 건 그렇죠. 아니겠지만 어떤 항상성을 유지하는 어떤 이 기작에 의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직 그 바이러스가 이제 점점 간격이 짧게 계속 맞아요. 유행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신종 플루, 메르스, 뭐 네. 사스, 그다음에 코로나. 그래서 사실 인간이 거의 모든 이제 자연을 정복을 했는데 이 바이러스가 사실은 정복하기 어려운 마지막 관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뭐 우주 여행도 했고 뭐 다 했잖아요. 근데 또 이거는 하나의 상당히 관문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그 이겨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우선 저희가 그 단신을 너무 길게 했네요. 그래서 그 짧게 짧게 네. 남은 어, 단신은 짧게 네. 소개해 주시죠. 일단 뮤지컬 마리 퀴리가 3월 29일까지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시국이라서 보러 가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니까 벌써 막 매진된 회차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마리 퀴리 그 공연하는 거를 인터넷 생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마리 퀴리의 업적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사람이 그 라돈 공장, 그 라돈을 가지고 시계를 생산하는 그 공장과 약간 유착이라고 뭐 볼 수도 있고, 뭐 어떤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를 이제 좀 주저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연구 결과가 아니죠. 그 이제 라돈 공장, 그 시계 공장에서 유공들이 이 라돈을 이제 혀에다가 이제 붓을 골라가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얼굴에 암이 발생해가지고 막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산재를 막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마리 퀴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뭐 그런 인간적인 고뇌 같은 것도 다루고 있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과학을 다룬 뮤지컬이면서 이 과학을 그 마냥 어떻게 좀 멋있는 것이나 뭐 마냥 계몽적으로 다루지 않고 그냥 양면적인 사회와 좀 관계가 깊다는 뭐 이런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그 저희 팟빵에서 허큘리스님이 아서 클라크 특집에 1000캐시를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뵀는데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AZSPD님도
이제 네. 꾸준히 5천 네. 개씩 후원해 주시고 계셔요. 맞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에제트 스피디님이 넷플릭스의 나의 마더 뭐에 대해서도 달아주셨고 저희 방송을 듣는 게 훨씬 재미있다고 영화를 보는 것보다 그렇게 가- 써주셨어요. 네, 과찬이십니다. 아, 저는 영화가 더 재밌었던데. 네. 네. 그리고 이지영 교수님 방송도 너무 잘 들었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 저희도 이지영 교수님이랑 녹음하면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수희님께서는 넷플릭스 무료 기간 체험 중이라서 이 나의 마더를 보셨는데 되게 괜찮았다고 네. 방송을 듣고 이제 보니까 더 가깝게 느껴져서 좋았다고 네. 얘기를 하시면서 네. 다른 넷플릭스 작품 중에 추천할 만한 거 또 물어보셔가지고 저희가 좀 추천을 해드렸죠. 넷플릭스에 요즘 한국 드라마도 굉장히 많잖아요. 킹덤도 있고 또 그 검사 나오는 그 작품 뭐였죠? 검사 나오는 거?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안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네. 주변에서 친구들이 자꾸 보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 언젠가 봐야겠다고 벼르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네. 비밀의 숲이었나? 비밀의 숲이 2편이 나와요? 아니요 1편이에요 1편. 1편 그게 넷플릭스에 있어요. 아, 그거 저는 예전에 봤죠. 옛날 드라마잖아요. 저는 아직 안 봐가지고 네, 그거 되게 재밌어요. 네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재미는 되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킹덤 보셨어요? 킹덤은 아니요 아직 안 봤어요. 킹덤 지난 주말에 몰아서 봤거든요. 전 시즌 1도 안 봐가지고 네. 몰아서 봤는데 뭐 재밌긴 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시즌 2가 근데 평가가 많이 갈리던데요? 시즌 2가 좀 시즌 1에 비해서는 좀 재미가 없어요. 네. 근데 뭐 엄청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음, 별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약간 시즌 1이 좀 스토리가 재미있다면 시즌 2는 좀 물량 공세를 하는 느낌이랄까? 그 전투 씬이나 막 이런 게 상당히 스케일이 커가지고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벌써 47분이거든요. 작품 소개를 네, 어서 하죠. 네, 네. 오늘 작품은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네, 컨테이전과 아웃브레이크 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컨테이전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영화죠. 그쵸. 컨테이전을 먼저 해요. 아웃브레이크를 먼저 해요. 컨테이전을 먼저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컨테이전은 2011년 정도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2011년에 네, 그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 네. 만든 영화고요. 벌써 근 10년 전 영화인데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네, 그 뭐라 그러죠? 최신 영화는 아니죠. 네, 아웃브레이크랑 비교하면 뭐 최신 영화라고 볼 그렇죠. 수 있지만, 아웃브레이크는 이제 1996년 영화던가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스토리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그 무슨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퍼져가지고 치사율이 엄청 높고 전복기도 엄청 짧은 바이러스가 퍼졌는데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죽어서 그것들을 그 과학자들과 이제 뭐 행정가들이 정치인들이 살리기 위해서 백신을 만들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 고군분투하는 내용이다. 네, 그래서 뭐 살리고 끝이 난다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좀 논픽션 같다 이런 있을 네. 법하다. 네, 네. 그런 느낌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영화긴 한데 네. 어, 지금이랑 비교해봐도 굉장히 지금 있는 일들이 좀 플래시백 되는 지금 있는 일들이 많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돼요. 일단은 손을 많이 주목을 하잖아요. 맞아요. 엘리베이터 손으로 버튼 누르는 그렇죠. 거라던가 버스 문손잡이. 네. 손잡이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손을 통해서 이제 전염이 된다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손 씻기 강조하는 거랑 좀 겹치더라고요. 네. 네. 주인공이 맷 데이먼인데 좀 그 친근하더라고요 보면서.
왜요? SF 영화에서 많이 봐가지고 다운사이징에서도 봤고 그쵸. 마션에서도 봤고 네, 저희 방송에서 소개 안 했지만 마션에서도 봤고 그래서 인터스텔라에서도 인터스텔라에서도 나왔던가요, 맷 데이먼이? 인터스텔라에서 만 박사인가? 아, 그런가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만 박사가 인터스텔라 아닌가?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만박수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좀 반갑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맷 데이먼이 여기서 좀 주인공급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바이러스에 어떻게 우연히 항체를 가지고 네, 있어가지고. 항체를 가지고 있는데 아내하고 아들이 다 죽죠. 네. 바이러스로. 네. 네. 그래서 여기 유명한 배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케이트 윈슬렛뿐만 그러니까 저기 맷 데이먼뿐만 아니라 그 맷 데이먼의 아내 역으로 기네스 펠트로가 나오는데 네. 영화 시작한 지 10분 만에 죽고 네. 트위터에 이 기네스 펠트로가 이제 글을 올렸었죠. 어떤 어떤 글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금 코로나가 터지니까 최근에 뭐 트위터에다가 네. 여러분들은 뭐 조심해라, 손 씻기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던 걸로 알고 여러분은 있습니다. 나처럼 죽지 마세요. 뭐 이런 네, 건가요? 네, 그런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케이트 윈슬렛 그 타이타닉에 나왔던 그분도 나오고 또 모피어스 역할 했던 그 배우도 나오고 그래서 보시면은 어디서 본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주드로도 나오고 아, 네. 네 주드로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좀 선동적으로 좀 퍼뜨리는 그런 제야 저널리스트 같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사기꾼이죠, 사기꾼. 사기꾼인데 근데 하는 말 중에 좀 맞는 말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사령관이 그 자기 가족 일부러 지금부터 스포일러 그냥 네. 네 하겠습니다. 그 시카고 봉쇄령을 내리죠. 그쵸. 그 우리가 뭐 우한 봉쇄 뭐 하는 것처럼 이탈리아 북부 네. 봉쇄 이런 것처럼 네. 그런데 봉쇄를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못 나오니까. 못 나오니까 자기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한테 아내한테 얘기를 하죠. 아내는 아니고 마지막에 결혼하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애인이죠. 네. 그쵸, 애인. 네. 애인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라고 했는데 얘기를 하고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퍼져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아까 그 저널리스트가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 거라던가 근데 그거는 뭐 네. 그 영화를 보시면은 전혀 뭐 아내의 잘못이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다고 저는. 근데 잘못이긴 하죠. 그러니까 아니, 특혜를 계속 받은 거잖아. 해물으니까. 그게 아니고 제 말은 네. 그거를 아내에게 알려준 것이 잘못이다. 네네네. 저널리스트가 아니.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네 군이랑 정부가 자기네끼리 이제 정보를 독점하고 그런 봉쇄 정책을 펴는데 자기랑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주고 하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적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인기를 끄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만하죠. 약간 이 사람이 그 정부가 제대로 된 치료약을 못 내놓고 있고 그런 공백이 생기니까 이런 민간요법 같은 게 뭐 지금도 돌고 있지만 아까 소금물 뭐 얘기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돌고 그 와중에 자기는 이걸로 효과를 봤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팔아먹고 그런 근데 내용들이 영화를 나와서 보면서 저는 너무 진짜 꿀밤 이렇게 한 번 먹여주고 그쵸. 싶다. 뒤로 갈수록 점점 얄미워지죠. 네. 근데 정말로 있을 법한 사람들이잖아요. 실제로 지금 영국에서도 네. 루머가 돌고 있대요. 무슨 그 이 폐렴에 뭐 무슨 약이 안 듣는다. 근데 무슨 약은 잘 듣는다. 막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부프로펜 네네,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네. 이부프로펜이 뭐 내장출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뭐 바이러스 감염자한테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근거가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네. 얘기가 많았고 저는 그냥 그런 거 봤어요. 일본에서 이 목걸이를 메고 다니면 바이러스로 초등학교 때 차고 다니는 그 감정 팔찌 막 이런 그렇죠. 것도 아니고.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막 나온대요.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심각하구나.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렇죠. 그 수업 해가지고 막 전단지 붙이고 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 사실 하기야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이제 돈벌이가 된다는 것이.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저는 예전에는 이런 게 사람들에게 어떤 과학에 대한 관심이라던가 과학적 사고라던가 이런 거를 길러주면은 이런 유언비어라던가 좀 유사과학이라던가 이런 거를 덜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는 어쩔 수 없구나. 네, 저런 좀 사람은 언젠가 어디에나 그게 있구나.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자기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불안하게 되면은 그런 그 조그만 정보에 더 매달리게 되니까 예를 들면 마스크 관련해서도 면 마스크를 써도 되는가 안 되는가 뭐 이거를 어떻게 소독을 해야 되는가 뭐 재사용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정확한 어떤 지침이 딱 이렇게 있지는 않고 또 정확한 지침을 줄 수도 없고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대 저렇대 뭐 이런 거에다가 그게 저조차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래서 뭐가 옳다 뭐 그르다 이런 거를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참 이런 불확실성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되지만 이 불확실한 부분들이 지나치게 우리 삶을 해치지 않도록 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했었습니다. 또 여기 시카고 봉쇄령 하니까 생각나는 게 네, 이탈리아에서도 북부를 봉쇄령을 내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봉쇄령을 내리기 며칠 전에 또 유출이 돼가지고 국경을 넘어가지고 프랑스나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다 탈출을 시도했다. 대탈출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좀 지금 세태하고 진짜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진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구를 봉쇄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정책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지금 병상이 부족하고 뭔가 대응이 역부족이라 가지고 좀 네. 지금 거의 포화 상태잖아요, 병원이 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그런 한계에 다다라서 이제 그런 극단책을 쓴 것 같은데 네. 이게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좀 일어나고 있네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 이 얘기도 할까요? 그 어떤 얘기요? 왓챠랑 과학과 사람들이 네. 동영상을 이제 1시간짜리 이제 네.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영화 컨테이전으로 알아보는 질병과 바이러스라고 해서 그 메르스 사태 때 그 우리나라 정부의 그 대응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하셨던 분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바이러스 전문가께서 이런 저런 질문들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주시고 또 컨테이전에서 어떤 부분이 주목할 만한가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하는 방송이었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재밌고 유익하고 저희가 여기서 나온 내용도 좀 언급을 많이 하고 있고 하는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흥미로웠던 거. 네, 새삼 느꼈던 거는 네. 그래 핸드폰이 제일 지저분하겠구나라는 거였어요. 맞아요. 네, 손으로 뭐 만지고 네, 핸드폰 만지고 네, 그럼 손 소독하고 나서 핸드폰 또 만지면 소용이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핸드폰을 잘 닦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맨들맨들한 이런 표면에서는 바이러스가 또 오래 산대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지금 알코올 솜도 거의 뭐 독 났다고 하더라고요. 사재기가 돼가지고. 네 맞아요. 약국 가니까 안 파시더라고요. 네. 다 떨어졌다고. 손 소독제는 굉장히 많이 남아도는데 또 알코올 솜 같은 경우는 또 다 떨어지고. 그래서 알코올 소독제 같은 걸 사가지고 그걸 휴지에 묻혀서 핸드폰을 닦아도 상관이 없겠죠 아마. 젤로 된 거야? 네. 젤로 된 거는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네. 젤이 남을걸요? 아 핸드폰이요? 네, 네. 그 젤로 된 거를 제가 손으로 써보니까 손이 좀 미끌미끌하더라고요. 핸드폰에는 쓰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쓰면 그 위에 아, 남겠죠. 그래서 예를 그러니까 또 핸드폰을 들면 만지면 미끌미끌해진다. 그것도 있고 여기 보면 스피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이런 데 막 막힐걸요? 그렇군요. 좀 무섭네요. 그쵸. 아, 네. 그래서 증발이 이렇게 되는 형태가 그 아니에요? 증발이 되는데 그래도 뭔가 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 소독제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손이 그냥 이렇게 마른 것 같았는데 그 이후에 그 물로 손을 씻으면 막 이렇게 매끌매끌한 게 나오거든요. 비누를 안 써도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뭔가 남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 그런 거라던가 뭐 쿼런틴의 유래 뭐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쿼런틴이 이제 40에서 나온 아, 말인데 쿼런틴이 뭔가요? 쿼트가 이제 살을 의미하는 거고. 네네네. 쿼런틴이 뭐죠? 우리말로? 봉쇄? 아니 검역? 격리? 검역? 네. 네네, 뭐 검역이 맞는 것 같아요. 격리? 뭐 그런 건데 음. 그쵸. 공항에서 쿼런틴하고 검역이라고 번역이 네.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격리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유래가 옛날에 베네치아에서 페스트가 돌았을 때 배에서 내리지 말고 40일 있다가 그 안에서 병이 돌 거 다 돌고 죽을 사람 다 죽고 그래서 병이 안 걸린 사람만 내려라. 라고 했던 거에서 비롯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이 자가격리 같은 거죠. 그래서 격리를 하고 자가격리 맞나요? 네. 치료를 안 해주는데. 아, 그쵸. 이거는 뭐 좀 심하지만,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재밌었고, 또 영화에서도 그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R0 네. 그 한국어로 뭐라 그러는지 까먹었는데 재생산 뭐 머지기 재생산수였던 것 같은데 그 얘기도 나오죠. 네, 맞아요. R0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쵸.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알제로가 뭐였죠? 그 바이러스가 한 명이 몇 명에게. 예, 그쵸. 한 명이 몇 명에게 퍼뜨릴 수 있는가. 네. 지금 저번에 3점 몇 네, 정도까지 3.7인가 뭐 이렇게 됐다고 지금 코로나는. 코로나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치사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컨테이전 안에 있는 바이러스는. 네. 그래서 사실 저 정도 되면 저렇게 숙주를 금방 죽여버리면 네. 오히려 그 퍼지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바이러스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쵸. 네. 그, 보통 R0가 그 치명률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네. 그런데 이제 이 컨테이전 안에서는 치사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염력도 되게 강한 뭐 바이러스라서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 잠복기가 더 짧다면은 잠복기 지나고부터는 이제 전염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그 전염이 가능한 그 기간 동안 사람이 많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죽기 전에 그 돌아다닐 시간이 충분히 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병의 진행 속도가 뭐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지만 영화에서 보는 거로는 영화에서는 이틀 뭐 거의 이렇게 되는 거 그쵸 같은데요. 이틀 사흘 정도에 네. 죽는데 사실 저렇게 죽는 것보다는 사람이 죽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는 편이 그쵸. 더 많이 돌아다닐 테니까 네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더 좋겠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아 저거는 좀 잘 생각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좀 실제로 저런 상황이 오면은 있을 법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주드로가 맡은 그 어떤 선동하는 이런 사람들 또 유사 과학이나 가짜 뉴스를 네.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백신이 개발되어도 저런 그러니까 이 영화 안에서는 완전히 좀 사회 시스템이 거의 무너지거든요. 네네. 무너지고 사람들이 약탈을 하고 뭐 네.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된다 손 치더라도 그게 얼마나 빨리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뭐 또 차이가 계층마다 있겠죠. 네. 빈부격차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그려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중국에 있는 꼬마 그 아이들
그 가르치잖아요. 그 여자가 아, 네. WHO에서 나온. 네, 마리온 근데 코티아르. 네네. 네. 거기 근데 가짜 백신을 주니까 다시 돌아가잖아요. 네. 그런 게 아마 그런 내용을 꼬집는 게 아닐까 그렇죠. 이런 게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생일 가지고 뽑기를 해가지고 백신을 네. 나눠주는데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가지고. 그쵸. 우리도 마스크 배급을 지금 이제 오보제 네. 하면서 저는 생년으로 금요일에 하잖아요. 살 수 있어요. 아, 저는 수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아 진짜 우리가 SF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다. 영화에서 보면은 네. 임상 실험을 안 하잖아요. 백신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자기가 자기 몸에 하죠. 과학자가. 그 실제로 그렇게 할까요? 만약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너무 위급하면? 위급하면? 네. 위급하면 뭐 뭔데 못하겠어요? 아, 근데 그렇군요. 네. 이 영화에서도 엄청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영화에서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괜찮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많은 수의 사람들한테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건데 뭐 몰라요. 영화에서는 뭐 그 사이 과정이 좀 생략됐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손으로 얼굴을 자꾸 만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3,000번 만진다 뭐 이렇게. 네. 근데 3,000번은 좀 오버인 것 같고. 과장이 좀 네, 된 네. 게 아닌가. 네. 제가 알기로는 뭐 평균 20 몇 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요. 그보다는 많이 만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마스크를 일단 쓰라고 안경 끼는 사람들은 이거 올릴 때 계속 이렇게 할걸요? 뭐 물론 이제 얼굴에 직접 닿진 않지만 그리고 또 마스크 쓰면 또 더 막 많이 만지기도 하고. 근데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네.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마스크를 쓰면은 보통 얼굴을 잘 안 만지기 때문이래. 못 만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은 얼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얼굴을 다 만지는 것도 뭐 볼 이런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네. 입, 코, 눈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안경을 쓰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분비물이 튀었을 때 그러네요. 안경이 막아준다. 아, 네. 근데 마스크 쓰고 안경 끼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귀가 너무 아프지 않나요? 귀도 그렇고 네. 김도 서리고. 아, 맞아요. 김도 많이 서리고. 네. 네. 아, 그래서 저는 마스크 낄 때는 렌즈를 낍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재택할 때 좋은 점 마스크 안 끼고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렇군요. 네. 업무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그러니까 사무실이 좁으면 써야죠. 좀 충분히 넓으면은 뭐 사실 좀 맞아요. 덜 써도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다 반대로 하고 있는 게 사실 밖에 나갈 때 길거리 다닐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오픈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고 그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과 얘기하거나 밥 먹을 때 오히려 마스크를 더 많이 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밥 먹을 때는 뭐 쓸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쵸. 뭐한 네. 숟가락 먹고 다시 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밥 그런데 먹을 때 네. 가능한 얘기를 덜 하고 그쵸. 그다음에 회의하거나 뭐 아니면 그 분배를 할 때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걸 하지 그쵸. 말아야 되겠죠. 네네. 네. 그 반찬 쉐어링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 반대로 하잖아요. 밖에 다 돌아다닐 때 마스크 쓰고 맞아. 그다음에 어디 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디 그 얘기할 때 들어가서 마스크 벗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반대로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네. 얘기를 할 때 막 마스크 내리고 하고 맞아요. 이러면 전혀 전혀 효과가 소용이 없는- 없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 많이 느껴요. 마스크를 말씀하신 대로 야외에서는 사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약간 눈치 보여요. 맞아요. 사실 저도 그래서 껴요.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 영화 안에서도 막 그러거든요. 마스크 좀 쓰라고 막 누가 기침하고 있으면 막 그렇게 예민하게 막 하곤 하는데 진짜 좀 눈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백신을 다 이제 분배를 하고 나서 왜 이 바이러스가 퍼졌는가 나오는데 그 어떤 기업에서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기업에서 제가 밑에 써놨을 건데 네, 그 에임 앨더슨이라는 회사에서 숲을 파괴했는데 거기서 살던 박쥐가 돼지 축사로 날아가가지고 그 박쥐가 그 똥을 싸는데 그 네. 똥을 돼지가 먹고 네. 그 돼지가 이제 팔려 나가서 그 돼지고기를 처음 먹은 그 돼지고기를 이제 도축을 하는 돼지고기를 이제 요리를 하는 요리사가 그 맷 데이먼의 아내 그 누구죠? 그 기네스 네, 벨트로. 네. 네. 의 손을 만져가지고 이제 병이 처음 퍼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류의 결국은 어떤 개발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 이런 것들을 좀 비판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네. 그리고 또 박쥐가 나오는 이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쥐가 많이 나오는 그 질병, 그 바이러스가 박쥐 몸에 굉장히 많대요. 맞아요. 네. 네. 그 박쥐는 그 기본적으로 대사량이 많아가지고 체온이 거의 40도 정도에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면역력이 높고 그래서 인간이 없고 다른 동물이 없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박쥐는 바이러스가 있어도 그게 자기한테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아서 계속 이제 달고 사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뭐 네. 컨테이저는 여기까지 얘기를 할까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그 아웃브레이크. 네, 아웃브레이크 처음에 나오는 문구가 참 인상 깊었어요. The single biggest threat to man's continued dominance on the planet is the virus.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바이러스다. 뭐 이런. 이 행성을 지배하는데 네, 네, 가장 큰 위협이 바이러스다. 네. 그래서 조슈아 레더버그라는 이제 노벨상 수상자가 한 말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영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을 위협하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인간을 위협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게 매 시대에 좀 달라졌잖아요. 예를 들면 전쟁이었을 때가 있었고 1차 2차 세계대전 때, 그 다음에 핵무기였던 때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소냉전이었던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좀 해소가 되나 싶었더니, 뭐 미세먼지, 뭐 최근에 그냥 약간 그 기후. 세부적으로 보면은 네. 기후변화, 뭐 미세먼지 이런 게 왔었고, 지금 보면은 명실공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위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위협하는 게 딱 달라지긴 하는데, 이거 보면서 약간 그 패스트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흑사병. 그래서 그때도 그랬고, 뭐 나중에 스페인 독감 막 이런 것도 그렇지만, 참 지금 시점에 와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전염성 질환에 좀 무력하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영화로 가면, 이 영화는 좀 전형적인 블록버스터예요. 맞아요. 그리고 좀 약간 헐리우드식 유머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오글거리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저 시대 때는 좀 통하는 좀 통하는 어떤 코드였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좀 지금 보기에는 좀. 어릴 때 봤다면 재밌게 보지 맞아요. 않았어요. 한 초등학생 때쯤에 봤으면 네. 재밌게 보지 않았을까 싶은 영화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주인공이 더스틴 호프만이고요. 뭐 약간 가족 영화? 네. 가족 영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환자들 꼴이 너무 무섭긴 한데. 맞아요. 네, 피눈물 막 흘리고. 고어스럽긴 하죠. 네. 그래서 스토리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미국에서 이거 반전인가요 이게? 미국 아니죠? 반전은 아니죠? 뭐 일단 스포일러 일단 드리겠습니다. 스포일러니까 네. 스포일러니까 일단은 주의를 해주시고요. 네. 미국의 그
생물학 병기를 연구하는 그 실험실에서 뭐가 유출이 돼가지고 그게 네. 베트남에서 미군 병사들이 막 죽죠. 그 병이 베트남은 아니었고 뭐 베트남 아프리카 아닌가요? 어디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거기서 이제 그 병이 막 퍼져가지고 미군들이 막 죽어요. 그래서 그 이 병이 퍼지게 놔두면 안 된다. 이 병이 유출되면은 그 무기로서의 가치가 가치가 없어진다. 없어지니까. 네. 네, 병이 퍼져서가 아니라 무기로서 가치가 없어진다는 생각에 이 생물학 무기를 개발한 그 무슨 소장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소장이 거기다가 미사일을 떨어뜨려 가지고 미군들을 다 싸그리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몇 년 후에 이 질병이 다시 그 지역에서 퍼져요. 아프리카 자이르 모타바 계곡. 아, 네. 네. 모타바 바이러스라고 이제 불렀는데 그 네. 바이러스를 어, 그 지역에서 다시 그 질병이 퍼져가지고 미국에서 이 질병을 이제 가서 연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주인공은 갑자기 무슨 직감이 들어가지고 아, 질병이 미국에서 퍼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질병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상관한테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상관은 사실 이 생물학 무기를 개발한 사람 중 한 명이죠. 네. 그래서 안 된다. 이거는 미국까지 퍼질 위험은 거의 없고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 퍼질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서 이 주장을 이제 일축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이 질병을 가지고 있던 원숭이를 그 한국 배죠. 네. 무슨 시애틀이었는데 태극 시애틀. 태극. 네. 네. 태극 시애틀호에서 이 원숭이를 잡아다가 미국에다가 밀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 실패가 돼가지고 그 질병이 미국에 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원숭이를 받은 사람, 원숭이를 이제 거래를 받은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 원숭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그쵸. 동물병원 네. 뭐 애완동물 가게. 네, 애완동물 가게에 가져갔는데 그 애완동물 가게의 주인하고 그 여자친구가 이제 다 병에 옮아가지고 그 캘리포니아의 뭐 시더크릭이었나요? 그 마을 이름이 시더크릭이란 마을에 환자가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죽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생물학 병기를 만든 사람이 사실 치료제가 있었어요. 치료제가 있었는데 그걸 숨기고 이게 생물학 병기다라는 사실을 숨긴 채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미사일을 떨어뜨려야 된다 해가지고 미사일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어떻게 막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그 원숭이를 잡아요. 미국에 온 그 원숭이를 잡아요. 네. 그 태극 시애틀호에 있던 어떻게 태극 시애틀호까지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한국계 미국인 배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좀 약간 반갑더라고요, 왠지. 그쵸? 네. 그러니까 한국어도 꽤 잘하던데요. 발음이 네, 꽤 맞아요. 괜찮던데요. 네.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원숭이 사진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 무슨 캘리포니아 방송국에 쳐들어가가지고 이 원숭이를 수배합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아가지고 어느 집에서 그 원숭이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원숭이를 잡는 데 성공하고 그다음에 치료제를 뭐 엄청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너무 빠르던데. 네. 네.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화적인 표현이라고 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네. 자기 아내도 살리고 자기 아내도 이제 과학자잖아요. CDC에서 근무하는 그 역학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가 그 주인공의 그 부하 그 유명한 배우 아닌가요? 그 부하도 다른 영화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래요? 네. 네. 그 부하를 살리려다가 네. 자기가 주사기가 자기 손에 찔려가지고 그쵸. 네 감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도 살리고 뭐 다 잘 살았다더라. 그리고 네. 그 생물학 병기를 만든 사람은 이제 잡혀가서 처분을 받게 되었다더라고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항체를 원숭이에서 추출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약을 만드는데 사실 그 컨테이전에 보면은 네. 그렇게 안 되잖아요. 맷 데이먼이 자기 피를 가지고 약을 만들면 안 되냐라고 했더니 그 과학자가 그렇게 만들려면은 당신 같은 사람이 엄청 많이 있어야 된다. 그 당신 한 사람만으로는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은 무슨 항체인지 모르니까 그런 걸까요? 피에 엄청나게 많은 물질이 있는데 그게 무슨 항체가 그 역할을 하는 건지 몰라서 그런 걸까요? 그렇다기보다는 항체를 글쎄요. 지금 항체를 생산하는 방법이 실제 네. 동물에서 추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죠. 네. 네. 토끼 많이 쓰죠. 네. 굉장히 좀 뭔가 안타까운 다른 그렇죠. 방법으로 대체가 안 되는 네, 네. 네. 뭐 영화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영화에서 뭐 네. 항체를 원숭이 네, 항체를 네, 가지고 막 네. 만드니까 네.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네. 네. 원숭이 항체에서 나온 걸 사람에게 주입을 해가지고 과연 그렇죠. 가능한가? 그것도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제일 좀 약간 김이 샜던 게 악당 캐릭터가 너무 카리스마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빽빽 지르고 약간 악당이 맞아요. 되려고 작정한 느낌? 나는 악당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지침에 따라서 네. 행동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전혀 그 백발 그쵸. 그 네, 배우. 맥클린톡이라는 그 네. 캐릭터인데 네. 그래도 그 다른 배우 있잖아요. 그 흑인 배우. 그 유명한 배우. 모건 프리먼. 네, 모건 프리먼은 그래도 좀 네, 그 사람 입체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래도 모건 프리먼의 연기를 보면서 그 편안해지는 기분을 좀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악역이 좀 더 입체적이었으면 훨씬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좀 자충수인데 좀 머리가 나쁜가? 이러면서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염이 됐을 때 상당히 이 영화도 되게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고 뭐 거의 100% 죽던데요? 그쵸. 영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코와 눈 뭐 이런 데서 피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게 아주 출혈열이죠. 출혈열 증상이 실제로 그렇다고 제가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대요? 네. 너무 끔찍하다. 네, 그게 그 면역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네. 그 세포가 파괴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이토 무슨 폭풍? 사이토카인. 네. 네. 그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네. 그쵸. 뭐든 간에 과하면 안 좋잖아요. 에볼라계 네. 바이러스가 실제로 그런 증상을 일으킨다고 해요. 장기를 뭐 녹이는 증상을 일으킨다고 하던데요. 너무 끔찍하네요. 그 면역 체계가 네.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네. 너무 과하게 활성화가 되면 사실 네. 자기 몸을 깎아먹거든요. 네. 네. 그게 약간 최후의 수단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몸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그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면역 체계를 다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사망하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 영화에서 그래도 좀 그래도 있을 법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바이러스가 좀 변이가 되면서 공기 중 전염이 네. 시작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메르스 때 우리나라에서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환풍기로. 네, 다른 병실에 있는 환자고 네. 격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염이 돼가지고 이게 네. 무슨 일인가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환풍기끼리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게 홍콩에서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사스 때, 네. 사스가 이제 중국에서 퍼졌을 때 홍콩에서도 아파트 전체에 집단 감염이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환풍기로 다 네, 바이러스가 퍼졌던. 그렇죠. 네. 그것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냥 뭐 돈을 내고 보기에는 좀 아까운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했는데 그래도 재미있게 보긴 했어요 저는.
네, 그냥 네. 좀 킬링 타임용 네. 라고나 할까요? 네. 네, 플롯이 조금 많이 엉성하다는 느낌이 든 게 그쵸. 그 일단 원숭이가 너무 좀 그렇지 않나. 그쵸. 그 넓은 미국 대륙에서 그 네. 원숭이를 그렇게 쉽게 찾는 게 말이 네. 되냐고요. 네, 그리고 또 우연히 어떤 가정집에 아이에게 또 가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 그쵸. 네. 그런 내용들이 좀 자기적이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들었고 네, 또 너무 미국의 그 군대가 너무 그 한 사람에게 그렇게 다 뚫릴 정도로 약하게 그려지는 게 좀 그 명령 체계가 그렇게나 허술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죠. 네. 보통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지명수배 들어가가지고 사진 막 다 퍼지고 얼굴 다 퍼지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과연 저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근데 좀 보면서 좀 그 재미있게 느꼈던 거는 이게 배경이 이제 1996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전혀 없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 영화 내에서. 그런 걸 그렇구나. 보면서 그 네, 사람들이 전혀 정보 전달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보면은 그 병원 앞에서 우리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 막 자유를 달라. 막 이런 걸 보면은 저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들이 왜 봉쇄가 됐는지 하나도 모르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우리가 당연하게 있다고 느끼는 건데 이게 없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만약 우리가 이런 정보를 얻을 수단이 하나도 없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정말 강력한 도구구나. 이게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없이 어떻게 정보의 평등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것도 그러네요. 근데 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게 또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사실 나이 든 세대들은 그런 데 접근이 안 되니까 오히려 예전보다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도 있죠. 오히려 왜냐면 격차가 벌어진다. 네,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예전에는 다 신문이라던가 전단지라던가 이런 걸로 전달하던 정보를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정보 전달을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더 불편해질 수도 있죠. 네. 아, 그래도 요즘 나이 드신 분들도 스마트폰을 굉장히 잘 쓰시더라고요.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보시고. 그게 네. 저도 이제 제가 할머니가 된다고 해서 뭐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안 쓰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 게 조금 걱정인 거죠. 그때가 되면은 아, 새로운 차원의 스마트폰 같은 뭔가가 나오지 아, 않을까? 예를 들면 VR. VR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저는 3D 멀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VR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 능숙하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럼 나는 또 그 세대에 또 뒤처지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또 앞으로. 아,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한 시간 네, 반이나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단신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네이버에서 네, 뭐 이런 아웃브레이크나 이런 영화 보면은 네, 들어가 보시면 그 AI가 추천하는 영화 뭐 이러면서 비슷한 영화를 막 추천을 해줘요. 그 감염 관련된.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더 베이라는 영화가 좀 어, 많이 안 알려진. 좀 SF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약간 그 환경 오염 뭐 이런 걸 좀 비판하는 느낌의 이것도 좀 어,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인데 이제 그런 공장 폐수 같은 거를 무분별하게 이제 살포를 해서 약간 그거죠. 괴물 네, 영화 괴물 같은 네,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물 속에 어떤 바이러스, 세균, 미생물이었나? 뭐 하여튼 뭔가가 폭주를 한 거예요. 뭔가 네. 아주 독성이 강한 걸로 이제 변이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먹는 거죠. 아,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먹어요? 그, 그러니까 먹으면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그게 안에서부터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징그럽대요. 그래서 참 못 보고 있는데 이제 줄거리만 봤을 때는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한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뭐 에볼라 바이러스도 있고 컨테미네이션도 연가시도 있고. 있네요. 그쵸, 연가시도 있죠. 연가시 그 킹덤도 네. 아직 안 보신 분들께는 스포일러 얼럿을 저도 안 해드리지만 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스포일러를. 네, 그 킹덤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염 역병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전염되는 병인 거죠. 좀비라는 게 네. 킹덤 안에서도.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SF로 볼 만한 요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12 몽키스도 제가 봤던 영화 같은데. 아, 그 네. 시간 여행하고 뭐 그런 영화인데. 아, 네. 네. 질병이 그런 것 퍼져가지고 시간 여행으로 이걸 막으러 가는 그런 영화로 같아요.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이것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도. 네, 이것도 재밌겠네요. 그래서 뭐 여러분 밖에 못 나가시고 이제 방콕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저는 원래 방콕을 잘해서 아, 그렇게 답답하진 않은데 답답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슬슬 사람들이 좀 네, 뭐 나가려고 한다. 네. 슬슬 뭔가 가게에 사람들이 좀 찬다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근데 네. 과연 괜찮을지 그렇게 해도 괜찮을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조심만 한다면 뭐 괜찮지 마스크 않겠어요? 열심히 쓰고 그리고 이렇게. 뭐 야외 뭐 이런 데는 사실 뭐 인구 밀도가 낮으면 사실 뭐 그렇게 위험할 것 같지는 않긴 하네요. 식당이 좀 많이 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좁은 식당, 네, 좁은 식당인데 사람이 많은 경우 맞아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걱정이 그래서 되더라고요. 요즘 카페들은 거의 다 테이크아웃만 팔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오늘 뭐 영화 얘기도 하고 뭐 다른 소식 얘기도 했지만 아무쪼록 모두 건강하게 네. 버텨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사실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인데 그 외에 경제적 타격 이런 게 사실은 좀 더 걱정이긴 하거든요. 약간 이런 경제적 타격이 좀 회복 불가능한 정도의 타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약간 우리나라의 뭐 네, IMF 이런 것처럼. 네. 그게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거잖아요. 네, 미국도 엄청 주가가 떨어지고 하니까. 대공황이 뭐 다시 오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네.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겠네요. 여하튼 둥 네. 저희는 뭐 매일의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무슨 그 급 분위기 쌓여지는. 갑자기 뭐 산에서 내려오신 분처럼. 네. 아무튼 저희 네. 방송은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걸 다룰 예정인가요? 다음 방송에서는 저희가 오랜만에 게임으로 돌아와가지고 네, 저번에 사실 저번에 이 바이오쇼크를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네, 미뤄져가지고 다음 방송에서 바이오쇼크를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바이오쇼크 1, 2, 바이오쇼크 인피니트 이렇게 3개 작품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네. 드디어 다루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 아이튠즈,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저희 아. 트위터 오픈했어요. 네, 맞습니다. 트위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서 그 서바이벌 SF 키트 풀 영상이랑 하이라이트 영상 채널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분리를 했죠. 네, 하이라이트 영상도 지금 풀 영상 채널에 있는 하이라이트 영상이 모두 이제 하이라이트 채널로 옮겨갈 예정이니까 하이라이트 채널도 구독을 해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트위터도 오픈을 했으니까 많이들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네. 인스타그램도 하고 네. 있으니까 네. 거기다 댓글 남겨주시거나 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하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작품을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그렇죠.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다다음 주에 만나요. 네, 다다음 주에 봐요. 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복권기금, 기획재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